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갑의 딸, 네. 사하갑의 김소정 변호사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만 하면 안 돼요. 사하갑은 책임지고 있는 김소정 변호사입니다. 네, 부산에 김소정 변호사 2명 있어가지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사하갑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거 말씀해 주십니까? 네. 최근에 저희 부산에서 가까운 지역인 네. 창원에서 간첩이 이번에, 네. 대거 지금 기소돼가지고 네. 간첩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그것도 실생활 속에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게 그럼요, 예. 참 소름 끼칠 정도인데 근데 이 간첩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 데일리안에서 정말 자세하게 정리를 잘 네. 일목요연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기사 하나만 좀 봐도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뭐 북한 자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창원 간첩 그 조직 말씀하시면 그냥 뭐 조직이 다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그 조직이 있긴 한데 거기서 최근에 창원에서 활동을 하는 간첩들이 기소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통에 북한이 여러 가지 지령을 내렸다 이거죠. 네. 윤석열 퇴진 촛불 시위까지 지령을 내린 바 있다. 네. 근데 이 자통의 어떤 활약, 간첩들이 우리 부산이 아니고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가 자세히 좀 나와 있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네. 사진 띄우시면 북한이 그 자주통일 민중전위 일당에게 지금 조직이 한국 사회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 일으켜라는 지령을 내렸다. 네. 이런 저번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일단 지금 뭐 윤석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촛불 시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퇴진하라 이러면.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지령을 북한에서 일단은 내렸다는 거죠. 네. 지금 보면 그 법무부에서 일망타진 해야겠다고 하는 게 마약 일망타진 중이고 지금 간첩도 일망타진 중이잖아요. 네. 그 문정권에서 정말 마약과 간첩이 정말 엄청난 문제로 대두가 됐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 마약과 간첩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지금 마약 사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간첩 문제도 정말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기소가 다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북한이 또 보니까 2016년부터 공작원 7명을 통해서 지령을 내렸는데 그 지령은 어떻게 내렸는지 보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호화된 문서로 전달이 됐답니다. 네.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지난해 10월에 그 윤 대통령 그 지지율이 딱 하락이 됐다는 것을 북한에 보고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마자 북한이 그러면 윤석열 퇴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열어라라는 지령 네. 내렸다는 거죠. 네. 그 지지율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쌀값 안정을 위한 농민투쟁 거기에도 이제 촛불 집회 열어라 네, 이런 네. 식으로 참 그 방안이 정말 구체적으로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기억나시죠? 작년 10월에 네. 이 윤석열 퇴진 운동이거든요. 네. 이게 참 그냥 선량하신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 간첩의 지령을 받고 조직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직이 지금 북한 지령을 받고 이렇게 조직이 움직였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네. 정말 너무나도 소름이 끼친다. 그러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게 작년 10월이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죠. 네. 뭐 특검하라, 뭐 퇴진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또 사진 띄우시면 여기도 뭐 윤석열 퇴진 작년 네. 10월에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 지령이 있었다. 작년 10월에 북한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네. 이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는 거죠. 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아니요. 그 전에.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지난해 5월에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이제 북한이 작년 6월에 네. 한미 군사훈련 연습 중단 촛불 집회를 또 해라. 네. 그 촛불 집회 지령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네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자통이
외교 참사다 그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했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것도 또 기억을 해보면 작년을 돌이켜 보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 MBC 기사 있잖아요. 네. 윤 대통령 그 조문 취소 논란 확산 외교 참사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외교 참사니 뭐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도 있었죠. 한국 외교 나락으로 떨어졌다. 네. 윤 대통령 48초 참사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에. 48초 참사, 야. 근데 이게 보니까 북한에서 외교 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외교 참사, 이게 자통이 만들어서 뿌린 그 카드 뉴스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외교 참사. 근데 기사들도, 언론들도 이런 것을 하나같이 다 이제 띄웠다. 네. 메인 뉴스로. 이게 정말 시끄러웠는데, 민주당도 이에 이제 덩달아서 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작년 10월에 뭐 이런 식으로 외교 참사 사과하라고 조직적으로 이 간첩들의 놀아나는 당이에요, 민주당이. 간첩이 카드 뉴스 만들어서 뿌리면 얘네들이 받아가지고 민주당에 이것도 간첩이 몇 명이 섞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지령이 내리고 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통이라는 조직이 외교 참사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막 뿌리니까 그게 작년 6월 7월쯤이니까.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10월에 이런 식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네. 뭐 누가 봐도 좀 연관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예. 북한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노동당 이중대지 뭐, 예. 네. 그 다음 또 사진 띄우시면 네. 북한이 지난해 6월에 민노총이 7월에 대규모 집중 투쟁을 격렬하게 벌여라. 그리고 민노총한테 전반적인 반정부 투쟁을 주도해 나가라는 지령을 내렸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의심만 있었던 것이 이 기사로 딱 보니까 정말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예. 이 민노총이었던 그동안의 활약상을 보면 이 뭐 북한인가 뭐 대한민국 국민인가 헷갈릴 정도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네. 경우가. 이제 헷갈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간첩이 거기 드글드글 대는 조직이다. 이렇게 실제로 민노총에 투입한 간첩들이 네. 또 잡혔고요. 네. 그렇죠. 북한이 이제 민노총을 이런 식으로 민노총에게 그런 지령을 내렸다. 네. 근데 이걸 딱 보면 작년 6월이잖아요. 네. 작년에 좀 딱 떠오르는 것이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의 그 노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정말 격렬하게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뭐 거제 저희 인근 지역인데 거제 타임라인이라는 곳에서 네. 대우조선 하청노조 장기파 북한 간첩단원이 주도했다. 이거는 그때 올해 3월에 이미 이게 밝혀졌거든요. 네. 뭐 지금도 3월이긴 하지만 네, 3월. 올해 3월 초에 이런 게 지금 밝혀져가지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게 그때 이 노조들이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네. 장기 파업을 했던 그 현장 사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간첩 단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아까 그 기사에 보니까 지난해 대우조선 해양 그 하청구조 장기 파업을 주도했다. 네. 경남 지역의 민노총 간부 2명이 간첩단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다. 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지금 옆에 우리 실생활 그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 파업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간첩단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돼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런 현실이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네. 정말 소름 끼치기까지 합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 간첩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주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정말 간첩이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소름이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근데 북한이 또 이런 지령도 내렸더라고요. 북한은 20대 30대 애들이 많은 대기업의 지역 노조원을 포섭해라. 세대 교체해라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네. 세대 교체를 지금 하라고 지령이 내려왔는데 왜냐면 지금 노조원들 그 간첩단이 상당히 50대 이상이다. 네. 네. 근데 이제 20대 30대로 세대 교체해라 간첩단을. 네. 이런 식으로 지령을 내렸는데 북한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남한테 지금 세대 교체해라고 할 때가 아니라 북한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가 세대 교체가 시급한 건 맞는데 참 북한에다가 그 정권 교체하라고 누가 지령 내릴 사람이 없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러게요. 예.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가 북한의 이 세대 교체 지령을 받아가지고 예. 저렇게 이제 젊은 층들 20대 30대들 위주로 다시 이 간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네. 이제 물갈이를 해라는 지령까지 내려왔다 지금. 네.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북한이 또 어떤 지령을 내렸는지 보니까 21년 4월 농민운동 단체의 그 쌀 수입 문제 관련해서 투쟁을 하라는 지령. 네. 그리고 전국 농민 연맹. 총연맹을 통해서 그 보시면 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뭐 경제 동반자 협정 있잖아요. 네, 거기 가입이 저지하는 그런 투쟁 지령까지 내렸답니다. 네, 저지하는 투쟁 지령이죠. 네.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농민신문 보이시죠? 네. 실제로 이런 투쟁이 들어갔어요. 네. 이 가입 결사 반대하는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국민의사 이시영 박사가 특허받은 닥터 소울인데요. 걷기만 해도 발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발, 무릎, 척추,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데요. 발 통증 있으신 분이나 허리 통증이나 평발로 고생하시는 분, 부지 외반증 고생하시는 분 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발 통증 있으신 분 전화하시면 이 제품이 탁월합니다. 깔창에 깔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봉규 특가 파격 할인입니다. 한 세트에 49,000원짜리 29,900원에 드리고요. 두 세트는 53,800원입니다. 080-920-5000번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입니다. 또 북한이 어떤 지령을 내렸냐면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독려하는 지시입니다. 예. 근데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그때 참가자 수가 현재 30만 명인데 참가자 수를 더 늘려라는 지시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실제로 청와대 청원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네. 조선일보 폐간시켜달라. 네. 거기 임원 보면 30만 명 되잖아요. 네. 이거 북한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요. 예. 네, 얼마나 그 간섭들이 많으면 이런 걸 전부 다 보고한단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청원 시작이 2021년 6월 23일인데 북한이 그 한 달 후에 이걸 보고 이제 30만 명 적으니까 더 늘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유의미하게 더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다행스럽게도. 예. 네. 이거 여기 30만 명 안에 또 간첩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 안에. 예. 그렇죠. 이것도 진짜 소름 끼치는 이거를 진짜. 올린 주체도 혹시 간첩 아닌지 이것도 조사해 봐야 합니다. 혹시나 연결돼 있는지 올린 사람들. 예. 그렇죠. 뜬금없이 조선일보 폐간하라고 예. 하니까. 예. 네. 그것도 30만 명 딱 찍었잖아요. 북한이. 네. 예. 아무튼 이게 참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고소 고발전을 진행해라. 거기 자통 조직원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댓글 써라. 예. 역공작을 펼쳐라. 그래서 고소고발전 진행하라고 해서 이봉규도 고소고발 당했잖아요. 아, 이제 참, 중국 간첩 네. 얘기했다가 예. 자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댓글에도 그런 식으로. 댓글에도 그런 거 많이 저 침투돼 있고요. 저희도. 예. 그게 간첩들이 지금 네. 인터넷 댓글도 쓰고 그 쓰는 댓글 우리 그냥 일반 선량한 국민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소름 끼칩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북한이 진보당의 자통 활동가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국내 정치에도 개입하려고 했다. 이거부터 국내 정치. 국회에도 들어오려고 했다. 그러니까요. 자통 관계자들은 진보당의 당직을 맡아서 정계 진출을 시도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아찔한 장면이죠. 이게. 아찔하죠. 지금 저 민주당이나 저 정의당에 조사해봐야 돼요. 거기 저 책임 당직자나 저 책임 당원들의 간첩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서 다 끌어봐야 되겠죠. 국내 정치 개입하라고 했는데 침투 안 했겠습니까? 네. 네, 이게 정말 너무 아찔한 장면이고 또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북한은 2021년 5월에 대북 전당 활동을 벌여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박상학이에요. 네, 대북 사업을 하시는. 네. 대북에 계속 전단 날리시고 그런 활동을 벌여왔던 박상학 대표를 겨냥해서 지령도 내었다.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구속하라는 1인 시위를 하라는 지령을 내렸답니다. 지령이 상당히 섬세하고 꼼꼼하죠. 그러요. 그러니까 그 박상학을 구속하라는 1인 시위를 하라는 지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육상화 구속 촉구 집회 열었다죠. 자, 그냥 북한 지령대로 짝짝 여기서 이제 네. 남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따박따박 잘 따라합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렇죠. 네. 1인 시위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했고 네. 구속하라는. 와 정말 말을 너무나도 잘 듣는데요. 이런 사람들 다 조사해봐야 돼요. 이거 이런 사람들.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지령이 정말 세밀하고 꼼꼼해서 네. 그것도 놀라운데 그거를 하나 다 따라 한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이비 교주 능가하는 네. 그런 조직처럼 보이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또 이제 북한이 자통의 하부 조직 가입 대상자 신상 자료를 뭐 문화교육에 보내서 승인을 받도록 했고 네. 그리고 그 하부 조직 설립 행사 때 진행 순서와 사회자도 다 일일이 전부 다 지정을 했다는 야, 거예요. 북한 지정한 대로 다 하는구나 그냥.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자통 조직원이 거주지로 이동할 때 예. 그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북한이 실책을 해요. 하, 참. 근데 북한이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실생활에 엄청나게 지금 개입하고 있잖아요. 다 개입하고 이런 있는 식이면. 거예요. 예, 예. 뭐 사회자와 진행 순서까지 어떤 행사에다가 예. 물론 자기들의 행사겠지만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지정한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예.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자통은 그 북한 문화교류고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을 저렇게 받았는데 네. 920만 원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네. 201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았대요. 예. 이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탔는데 그게 남북교류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4억 6천만 원을 받았다. 4억 6천만 원. 야. 이것도 털어봐야 돼요. 어떤 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럼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간첩단체한테 이게 보조금을 주고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하는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좀 파봐야 되겠네요. 이 지금 이게 상당히 교묘하게 그 간첩단체를 지원한 것 같거든요. 네. 참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기사에 그 다음 사진 하시면 여기 제가 나왔어. 김소정 변호사가 나오네요. 예. 그 처벌 수위를 물어보시길래 저는 네. 그냥 이게 보면 북한 지령이 명백하면 법규상으로 북한 지령 받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나라 법령상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죠, 사형. 예.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북한 지령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네. 지금. 근데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네.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엄청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 만약에 사형을 실제로 선고했을 때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의석수도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아니 간첩을 사형시켜야지. 그건 어느 나라나 그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 그렇죠. 무기징역하면 거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 비용이 그 아깝죠. 국민 세금으로 그걸 간첩을 왜 그리고 교도소에 있으면요. 교도소에서 간첩이 뭐 하겠습니까? 그 간첩질이에요.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사형시켜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거기 죄수들한테 또 간첩질 하잖아요. 간첩질하죠. 교도소 안에서. 근데 그런 간첩을 사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이 국가보안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이 여당이라고 한 것은 민주당이에요. 네. 네, 이번 정권 바뀌기 전이니까. 바뀌기 전에. 예.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이것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간첩당인가 국가보안법 이게? 폐지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 보이시잖아요. 민영배, 김남국, 김남국, 강민정, 뭐 설훈, 김용민, 이건 윤미향 뭐 당연히 들어가 김홍걸, 있는 거고. 설훈, 이거는 윤미향도 있고 윤미향, 이재정, 최강욱도 있네요. 네. 네네. 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이거는 지금 아까 지금 우리나라 실생활에 저렇게 투입된 정말 소름 끼치는 그 간첩 일당에 대해서 북한 지령을 받고 저렇게 활동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지금 선고를 해야 되는데 국가보안법상 네.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지금 발의한 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있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또 활동 중이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지면 네.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는 의지가 민주당에서 정말 강렬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띄워지면 거기 민형배 의원 보이시죠? 예. 예.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한다. 악법이라고 합니다. 악법. 사보임 꼼수하고 꼼수 탈당한 이 민영배. 예. 그렇죠. 이 민형배가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 시민의 삶을 옥죄었던 악법
옥죄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이 시민의 삶을 옥죄고 있는지 국가보안법이. 아니 이제 북한의 저 간첩지를 옥죄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간첩의 삶을 옥죄인 거지. 간첩의 삶을 옥죄인 거지. 어떻게 이게 우리 일반 뭐 시민의 삶을 옥죄는 겁니까? 네. 일반 시민을 간첩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행태를 보니까 너무나도 수상하다. 네. 지금 이렇게 간첩들이 계속 기소되고 있고 앞으로 소탕 작전이 계속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우리나라 간첩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 중인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또 받을 것인가 보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제 목숨을 걸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네, 앞으로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자들이 누군지 네.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도 이제 분명히 뭔가가 아마 있을 것이다. 북한 지령이 반드시 그것은 침투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 정말 속속들이 다 지금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예. 네. 아, 무서운 세상입니다. 소름 끼칩니다. 네. 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사하 갑의 딸. 네. 네. 사하 갑의 딸.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무섭습니다. 민주당, 저는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 당직자를 위시로 한 깊숙이 책임당원에서도 아주 그 오래된 그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원 받지는 안 달았어도 그 밑에서 그냥 각종 당 행사 때 그냥 다 굳은 일 다 도맡아고 뒤에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 모으고 이러는 거. 그런 사람들도 조사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수상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니까 민주당이. 예? 북한에서 하면은 그게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수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초호화입니다. 6월 17일 속초항을 출발하는데요.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속초로 달아오는데 속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000명 탑승 규모입니다. 대극장에서 어마어마한 공연 펼쳐지고요. 뷔페식, 최고급 음식 다 무료로 골라서 드십니다. 218만 원서부터인데 이봉규 TV만의 특별 할인합니다. 30만 원 상당의 한사민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보시죠. 초호하죠. 아,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가수들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저를 만나시죠. 같이 가시죠. 080-526-7777 전화하십시오.